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령은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한방에서나 약선에서는 흔하게 사용하는 식품이자 약재입니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나는 버섯의 일종이죠. 구황식품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먹기에는 특별한 맛이 없다 보니까 일반 식품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가공해서 요리에 이용하시면은 약재의 어떤 그런 효능과 음식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약선 재료입니다. 맛이 담백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 밀가루나 쌀가루에 넣어가지고 같이 반죽해서 조리하기에 좋습니다. 그럼 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령은 구멍장이 버섯과에 속하는 버섯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멕시코, 미국 등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주로 벌채한 지 3년에서 8년 정도 지난 소나무 뿌리 주위에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소나무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기생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따라서 솔풍령, 송령, 복토, 운령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빛깔이 흰 것은 백복령이라고 하고 적색인 것은 적복령이라고 합니다. 또 소나무 뿌리를 내부에 감싸고 자란 것을 복신이라 그러고 복령의 껍질 부분을 복령피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 그 효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효능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서에 의하면은 복령을 먹고 신선처럼 돼서 이 몇백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구황식물로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이 복령을 오랫동안 먹으면은 몸이 가볍게 돼서 늙지 않고 오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로 한약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가루를 이용해서 약선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 만들 때도 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거나 아니면 술에 담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 때 쌀가루에 섞고 죽이나 밥에도 이렇게 넣어 먹기도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복령의 효능 보겠습니다. 신농본초경에는 오래 먹으면 귀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면서 장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입맛을 좋게 하고 구역질을 멈추게 하면서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킨다. 폐나 위로 담이 막힌 것을 낫게 하고 신장에 있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수정이나 인병으로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도 좋고 소갈병을 치료하며 건망증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명의별록에서는 소갈증을 멈추게 하고 숙면에 좋고 속을 편하게 한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담과 물을 분리해서 수정을 해결하고 가슴과 복부를 잘 통하게 해서 오장을 조절한다. 신장의 사기를 없애주고 기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성론에서는 위장을 열고 구역질을 멈추게 하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폐에 담이 차거나 어린이들의 경기를 치료하고 가슴과 복부의 더부룩한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일화자본초에서는 오로칠상을 치료하고 오로칠상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퇴작용이 있으며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하고 심장을 안정시키고 지력을 강하게 하면서 건망증을 멈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음식 대신 먹으면 좋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혼벽을 편하게 하며 구규를 잘 통하게 한다. 연기를 맑게 하고 위를 좋게 하는 좋은 약으로 곡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선을 공부하다 보면은 오로칠상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 오로칠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말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형체를 피곤하게 하는 어떤 5가지 원인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오래 보면은 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혈액이 손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너무 오래 앉아 있기만 하면은 살이 필요하고 오래 서 있으면은 뼈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무 오래 걸으면은
힘줄이 필요하다. 즉 이 근이 손상됐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5가지를 오로라고 그러고, 칠상이라는 것은 과식을 하면은 비장이 손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계통이 손상된다는 그런 의미죠. 또 화를 자주 내면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간이 손상된다라고 했고,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습한 땅에 오래 있으면 신장이 손상된다라고 했고, 몸이 차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폐가 손상되고, 근심 걱정 생각을 많이 하면 심장이 손상되고, 바람 비 더위 추위는 신체를 손상시키고, 심한 두려움을 억제하지 못하면 의지가 손상된다라고 했는데, 이 7가지를 칠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오로 칠상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복령을 약선이나 약재로 사용할 때 주로 3가지로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령, 복령피, 복신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이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자란 버섯 종류라 했죠. 이 복령의 껍질 부분을 제한 안에 흰 부분을 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껍질 부분은 당연히 복령피라고 구별을 하겠죠.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이 갑니다. 또 복신은 복령 중에서 소나무 뿌리가 가운데 박혀 있고, 그 소나무 뿌리를 감싸고 있는 이 중앙 부분을 우리가 복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는데 그 효능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습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 효능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령피 같은 경우는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는 복령피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또 이 복신 같은 경우는 이 복령 중에서도 이 복신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이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건망증이 있거나 자주 놀래거나 마음이 불안한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복령보다는 복신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그 효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복령의 효능 보겠습니다. 복령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담백하면서 심장경, 비장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효능을 보면은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부기를 가라앉게 한다라고 했는데, 전기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한열, 허실로 인한 다양한 수종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의 습을 제거하면서 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 복령의 단맛은 보하는 성질이 강하고 담백한 맛은 습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비장이 허약해서 이 습이 소화기에 쌓여서 나타나는 설사 같은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심장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편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심장과 비장에 유익하면서 신비 양어로 인한 또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나 건망증, 이 마음이 불안한 그런 증상의 효과가 좋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복령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복령에 함유된 콜린이나 트리테르펜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복령의 유기산과 레시틴 성분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기미나 주근깨, 피부 트러블 등에 좋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탄력있게 한다고 합니다. 복령에는 그 트리테르펜, 히스티딘 등의 그런 항염 성분도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소화기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고, 신장염이나 방광염에 효과가 있으면서 관절염과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에 의하면은 항암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산후풍이나 갱년기 종합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령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약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복령죽은
복령 30g에다가 맹문동 30g, 율무 60g을 넣고 이렇게 죽을 끓여 먹는 건데, 가슴에 기운이 막혀서 이 답답하거나 또 자주 놀라고 풍열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태평 성해방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복령 떡은 복령 가루 60g에 대추 10개 정도 넣고 찹쌀가루 400g을 이렇게 넣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건데, 뇌축소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약선식료 100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복령 만두도 있는데, 복령 30g에 산약 30g, 밀가루 1kg로 이렇게 피를 만들어서 안에는 돼지고기에다가 배추, 생강, 대파로 이렇게 이 소를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만두를 만듭니다. 이 구역질이 자주 나오고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대중약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령 대추죽도 있는데, 복령 30g에 쌀, 대추, 빙탕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 겁니다. 이 비장이 허약해서 오랫동안 설사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좋다고 음식 본초 양생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복령 산사떡이 있는데, 복령, 쌀, 산사, 빙랑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든 건데, 관상 동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식료 약선에 나와 있습니다. 복령을 이용해서 만든 떡 종류 요리들입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복령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령을 이용해서 만든 탕 요리들입니다. 뭐 갈비탕에 넣어도 좋고, 또 닭을 이렇게 삶아 먹을 때 넣어도 좋습니다. 또 생선으로 이렇게 탕을 끓여서 먹을 때도 복령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령을 이용해서 만든 죽 요리들입니다. 다양한 죽에 복령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효능이 좋습니다. 복령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들입니다. 복령병이나 아니면은 복령 갱, 이 다양하게 이렇게 복령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령을 이용한 기타 여러가지 요리들입니다. 복령으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고, 또 복령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이 복령 만두를 만들기도 합니다. 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령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복령을 이용해서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서 이 요리에 응용을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